AI 방주 탑승자 여러분, 시스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이 노동 대신 투자가 답이라는 사실은 모두 인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낡은 통념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화폐 가치의 하락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훔쳐가는 필연적인 구조입니다. 은행에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월급은 매년 3에서 5%의 인플레이션 세금으로 강탈당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현재 노동 가치에 대한 벌칙입니다. 노동 수입만으로는 이 벌칙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회사에 열심히 충성해서 연봉이 3% 인상되었다고요? 축하합니다. 드디어 지난해 실질 연봉과 동일해졌습니다. 화폐는 시간이 흐를수록 반드시 가치가 하락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자산을 보유하거나 가치의 하락보다 더 큰 폭의 상승률을 얻을 방법을 반드시 고안해야 합니다. 복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복리는 인플레이션 세금을 이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의 실질 가치를 방어하는 필수적인 생존 방어막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죠. A 탑승자는 25세에 번 500만 원을 여행 경비로 소비하고 30세가 되어서야 500만 원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B 탑승자는 25세에 번 500만 원을 즉시 투자했습니다. 단 30세까지 추가적인 투자는 없습니다. 초기 5년의 시간이 50세의 시점의 자산 가치를 비교하여 복리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50세 기준으로 A 탑승자의 500만 원은 약 3,363만 원, B 탑승자의 500만 원은 약 5,417만 원이 되었습니다. 단 500만 원을 5년 먼저 투자한 것만으로 최종 자산이 2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 공식에서 시간이 지수함수로 작용하는 압도적인 증거입니다. 나중에 돈 더 벌면 투자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20년 뒤 2천만 원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중입니다. 이제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나중에 월급 많이 받으면 그때 많이 투자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C 탑승자입니다. C 탑승자는 25세에 번 500만 원을 여행 경비로 소비하고 30세가 되어서는 매월 100만 원씩 추가로 투자합니다. 반면 B 탑승자는 25세에 번 500만 원을 즉시 투자했지만 단 30만 원만을 투자합니다. 이 두 명의 사람들 중 50세에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C 탑승자가 D보다 무려 1억 6,80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20년간 매월 70만 원씩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D 탑승자가 1억 6,449만 원이나 더 많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초기 500만 원과 5년의 시간이 20년간 매월 70만 원씩 총 1억 6,800만 원의 추가 투자 차이를 완전히 뒤집는다는 것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에 최대한 많은 돈을 복리 시스템에 투입하는 것. 이것이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수학적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경험이 자산이야라며 500만 원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온다면 여러분은 25년 뒤 1억 6천만 원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여행이 정말로 1억 6천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까? 왜 초기 시드머니를 소비가 아닌 복리 학습에 집중해야 할까요? 단순히 지수를 추종하는 장기 투자가 정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식을 자주 사고 파는 20대 남성 투자자보다 급락에도 잘 팔지 않는 50대 여성 투자자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통계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변동성을 이기는 시간의 힘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통계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공부해서 고연봉자가 되어 지수 추종을 하라는 조언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초기 자본이 크다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AI 시대의 치명적인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직업, 법률, 회계, 금융 분석, 의료 진단, 컨설팅, 프로그래밍 등 고연봉을 주는 일자리일수록 AI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가장 먼저 대체하려는 영역입니다. 아니야, 내 전문성은 달라. AI가 대체 못해. 정말 그렇습니까? 2년 전만 해도 변호사들은 자신들의 영역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AI가 계약서를 검토하고 판례를 분석하고 소송 전략을 제안합니다. 노동을 통한 높은 원금 성장, 즉 고연봉의 전문직은 언제 0으로 수렴할지 모르는 시스템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봉의 지속 가능성이 극히 낮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연봉 1억 받으면 그때 투자 많이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동안 AI는 여러분이 꿈꾸는 그 연봉 1억짜리 자리를 조용히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 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방주의 생존 전략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통찰력을 통한 높은 수익률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연봉이 연기되어도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전략입니다. 지수 추종은 자산 방어 전략이지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는 공격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 시대에 단순히 복리의 힘만을 믿고 20년 뒤 2천만 원의 수익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상의 압도적인 부를 높은 수익률을 통한 복리 가속화로 쟁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리 성장 궤도 진입을 위한 유일한 희소 자원인 시간 자본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청년들은 흔히 경험이 곧 자산이라며 노동으로 번 초기 시드머니를 해외여행 등 단기적인 소비에 쏟아붓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 몇 장을 위해 아니면 나를 위한 선물이라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여러분의 미래 1억 6천만 원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 간 여행을 미래를 위한 경험이라고 합리화하는 가장 위험한 자기 기만입니다. 여러분의 경험 합리화는 복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초기 시간값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2시간씩 쓰는 킬링 타임, 즉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청 시간을 통찰력 학습으로 전환하십시오.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해서 쉬는 게 뭐가 문제야?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20년을 보내면 여러분은 AI가 대체한 직업 시장에서 아무런 무기 없이 방황하게 됩니다. AI는 단순 지식을 대체하지만 통찰력은 대체하지 못합니다. 통찰력은 높은 수익률을 가진 자산을 선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자본은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는 학습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기회를 포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I 방주 탑승자 여러분, 이번 2편 브리핑은 복리학습의 필요성과 시간의 희소성이라는 구조적 중요성을 깨닫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복리를 방어막이 아닌 가속 엔진으로 활용할 때입니다. 구체적인 투자 방법론은 3편에서 다루어야 할 실행 영역입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구체적인 전략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브리핑에서는 1,000만 원이라는 초기 자본을 복리 가속화를 위한 하이리스크 투자 영역에 어떻게 투입하여 성장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전 전략을 논의하겠습니다. 브리핑 마칩니다.